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진화 작업이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홍콩 당국은 화재 원인과 관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44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 발생 약 44시간 만에 이 진화 작업이 종료가 됐는데 이게 장시간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불길을 완전히 잡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아무래도 8개 동에서 7개 동 가까운 네. 거의 이제 모든 아파트가 화재에 휩싸였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고층 부분을 실제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뭐 외신상 보도를 봤을 때 고가 사다리차 서너 대 가지고 진압을 하는 뭐 이런 형상이었는데요. 이 고가 사다리차의 소방력 갖고는 지금 이렇게 전면적인 화재가 있는 이런 아파트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안타까운 게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라는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고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서 대피가 쉽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전망처럼 사망자가 더 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128명이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한 200명 가까운 분들이 아직 실종자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많은 희생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실종자 수색 작업으로 이게 전환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건물에 뭐 어떤 잔여 열기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남아 있어서 수색 작업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굉장히 수색 작업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홍콩 당국에서도 뭐 총력을 다해서 수색을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집들이 이 방화문이라고 하는 출입문들이 아마 잠겨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 아직 여러 가지 잔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입해서 실제로 가가호 확인하는 부분들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와 이제 시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지금 야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간에도 그러면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야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야간에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충분히 이제 뭐 탐색이라든가 수색 작업은 가능할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러니까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뭐 이제 야간이지만 이제 드론을 가지고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입체적으로 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화재로 이제 건물 구조가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체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구조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화재가 난 건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이런 구조체여서 실제로 이제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내화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어떤 물류 창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철골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내화도는 확보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 구조라든가 수색 작업은 충분히 좀 구조적인 안전화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색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화재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변의 CCTV라든가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저층부의 외곽 비계 쪽에서 최초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이런 CCTV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화 원인들 그리고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딘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온라인에서는 이제 화재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또 논란인데 대나무 비계 앞에서 한 남성이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평소에 공사 인력의 흡연 장면을 많이 봤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흡연으로 인한 실화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외벽 쪽에서 비계 쪽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예. 사실 이제 화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유력하게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흡연에 의한 부분 아니면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전열 제품, 화기를 사용하면서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징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그 흡연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불티가 옮겨 붙는 것도 네.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홍콩 당국에서 아파트 보수 공사를 맡은 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한 데 이어서 업체 임원 2명을 이제 추가로 체포를 했는데 이 그 체포한 과정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좀 어떤 거를 살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벽 쪽, 비계 쪽에서의 출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이 시공업체에 1차적으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화재가 확대돼 나가는 양상을 봤을 때 이 대나무 비계라고 하는 이 나무 쪽 화원보다 뭐 스티로폴이라든가 우레탄 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수포라든가 특히 이제 이 창문 쪽을 밀봉하는 이런 부분들을 스티로폼과 함께 우레탄 폼을 사용을 한 걸로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이제 공사할 때 허가를 안 받고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겠지만 가연성 자재가 이유로 거론이 또 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비계, 또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자재가 외벽을 따라서 촘촘히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건물 전체가 불쏘시개가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런 자재들이 쓰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제 뭐 본토인 중국에서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금 대나무 비계를 홍콩에서는 이제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 인동 간격이라든가 이 공사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설치가 용이한 가벼운 소재인 이런 이제 대나무 비계를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이 대나무 비계를 조립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런 시스템 비계라든가 스틸로 된 단관 비계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과도기적 상황이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나무 비계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 비계를 사용한 적이 없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대나무 가격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틸로 된 단관 비계를 사용했고요. 과거에는 이제 목재로 아주 이제 오래전에는 목재로 된 비계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예. 이런 대나무 비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홍콩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건물들이 다닥다닥 이제 붙어 있는 걸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이제 밀집형 건축물이 많은데 이런 환경도 화재 피해를 키웠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공감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에도 이제 인동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네. 최초 발화가 됐던 그 아파트 동과 인접한 세대로 계속해서 화재가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화재가 발생해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서 화재가 옮겨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복사열, 수열의 정도까지도 이격이 되지 않은. 네. 그럼 복사열이라고 하면 어떤 불씨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복사열이라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뜨거운 열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이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네네. 다른 쪽 부분들이 발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바람이 불어서 불티가 옮겨 붙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뜨거운 어떤 열기에 의해서 복사열에 의해서 착화가 됐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이고 또 고층 아파트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화재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좀 우리나라는 이런 화재 위험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 예컨대 2017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 혹은 아주 그 초고층 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건물들은 예.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지금 홍콩처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 장치라든가 앞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인동거리도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외벽이라든가 뭐 내장재도 마찬가지고요. 적어도 이제 불연이라든가 난연 등급을 확보한 이런 재료를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고층 아파트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지어진 그러니까 그 과거에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그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뭐 대나무 비계처럼 스티로폴처럼 굉장히 가연성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비트로 지어진 이런 건축물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한 구획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좀 생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이 홍콩 아파트 화재를 보면서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국민들이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좀 커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층 아파트든 이제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예컨대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9층, 그러니까 10층 아래쪽은 안전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래쪽으로는 화재가 뭐 지금처럼 뭐 비계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이상은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환경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연기와 불꽃은 위로 가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화구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입문 늘 닫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실도 문이 닫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이제 화재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 보니까 예컨대 10층에서 불났는데 20층에 계신 분들이 무리하게 대피를 하다가 여기서 무리한 대피는 결국 이제 계단실로 연기가 유입된 경우입니다. 우리와 생각했던 디자인 컨셉과 반대되는 방향의 연기가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집에 계시는 게 안전한데 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지식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소방청에서도 10층에서 불나면 11층 정도까지만 12층 요 두 개 층만 경보를 바라는 우선 경보제라는 걸 또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또 불필요한 대피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또 피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층 아파트 화재 시 대처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한문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